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우. 하나, 둘, 셋, 넷. 잘 들려요? 동작하고 소리 싱크 잘 맞죠? 잘 들어가죠? 네. 잘 들어가죠? 동작도 잘 들어가고. 오케이. 드디어 현재 왔나? 재현. 재현아? 하나, 둘, 셋, 넷. 재현아, 왔어요? 좋아. 오케이. 자, 봅시다. 재현이는 어디 갔지? 그래? 자, 봅시다. 자, 아까 망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망간의 전자배치가 유리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가 됐건 망간 3 플러스면 디오비탈의 전자가 4개가 있는 건데 이 디오비탈 4개의 전자를 지금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전자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각각의 차이는 바로 EG하고 T2G 차 사이의 에너지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델타 O 디오비탈 갈라짐 에너지라고 했죠. 이게 작을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디오비탈의 전자가 작을 경우는 물론 이렇게 딱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건데 전자가 T2G에 하나씩 채워지고 그 다음 또 EG 하나씩 채워지고 보이시죠? 그러면 이 논리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냐면요. 바로 훈투룰. 자, 훈투룰이 뭐예요?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전자배치를 하는데 홀전자를 최대한 많이 전자배치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훈투룰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전자를 여기 채웠다는 얘기든 여기 채우지 않고 네 번째 전자를 여기 채웠다는 얘기든 어쨌거나 전자가 홀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훈투룰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이스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스핀이라는 말은 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전자 그 자체를 여기서 스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핀이라는 독특한 물리량이 있죠. 그 뭐 양자수로도 뭐 스핀 양자수, 스핀 자기 양자수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스핀이라는 그 독특한 물리량이 있는데 그 스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전자죠. 그래서 저 전자가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갖는 또 그 중요한 입자인데 물론 다른 입자들도 스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전자가 가지는 독특한 물리량의 스핀으로 저 전자 자체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저 스핀 대신에 뭐 일렉트론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하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뜻하는 거겠어요? 딱 봐도 누가 아래에 있고 누가 위에 있어요. 이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지 전자 배치를 하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전자가 이지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우선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훈투룰에 따라 T2에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분리한 이지에 채워지는 거긴 하지만 여하튼 훈투룰에 따라 이지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이스핀 전자 배치라고 해요. 혹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고스핀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스핀. 근데 이게 뭐 스핀이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앞에 거는 한자를 쓰고 뒤에 거는 그냥 영어를 발음을 쓴 거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이스핀. 근데 이제 그 여러분 학교 교재가 영어이기 때문에 바로 하이스핀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겠네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고스핀 이렇게 이제 쓰는데 줄임말로 H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이스핀의 HS. 아시겠죠? 그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번갈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왜 델타오가 작아져서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됐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역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델타오가 커져서 로우스핀 전자 배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하이스핀 전자 배치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얘는 보시다시피 이게 하이면 이건 로우겠지. 얘는 로우스핀 전자 배치가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준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있는 요 물질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인데 자, 금속 3+ 똑같죠. 리간드가 6개가 붙어서 이렇게 6배의 8면체가 되는 것도 똑같죠. 둘은 뭐가 됐건 간에 이 리간드 자리에 H2O가 들어갔건 CN-가 들어갔건 여하튼 이런 식의 6배의 8면체의 적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누구는 이런 전자 배치가 되고 누구는 이런 전자 배치가 되죠. 그렇다면 이 둘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누구예요? 바로 이 H2O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오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러한 전자 배치를 만들어내는 요 H2O 등을 뭐라고 부르느냐? weak filled 리간드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다. 여러분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오케이. 자, 이때 윅필드란 말을 우리말로 약한 장,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긴 하거든요. 약한 장 이렇게. 근데 어차피 학교 교재가 영어니까 그냥 윅필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좀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데 델타오가 작다? 그럼 하이스핀이고 윅필드 리간드인 거야.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아시겠죠? 이 윅필드 리간드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H2O 좋고요. 그 다음 유명한 거 당연히 뭐 화합물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리간드의 종류도 천지백가리로 많겠죠. 근데 당연히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그게 누구냐? 바로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아이오다인 마이너스. 바로 할로젠 음이온들이 대표적인 약한장 리간드입니다. 이 말고도 약한장 리간드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바로 물 아니면 할로젠 등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이제 물로 썼는데 물이 아니라 할로젠이라고 해도 이런 전자 배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잖아요. 결정장 이론. 그런데 이 결정장 이론으로는 왜 저 H2O와 Cl-, F-, Br-, I- 같은 할로젠이 왜 약한장 리간드냐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CFT를 설명을 할 CFT라는 이론을 쓸 때는 H2O 할로젠 음이온들이 윅필드 리간드라는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설명은 그 원리는 나중에 LFT를 통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FT를 배운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를 감안하자면 윅필드 리간드 중 H2O 할로젠 음이온이 있다는 것을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윅필드 리간드가 H2O 할로젠 등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다. 자, 어서 쓰시고요. 그 다음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쓰세요. 자, 다 썼나요? 자, 쓴 사람 다 썼어요 하고 그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올려주세요. 다 쓴 사람 다 썼다 이렇게 써보세요. 해주세요. 필기를 안 하나? 다 쓴 사람 다 썼어요.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왜 대답들이 없냐? 또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필기 다 한 사람은 다 했어요? 한번 쳐주세요. 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칠판 지우겠습니다. 칠판 지우자. 자, 그 다음 갑니다. 요거 했으니까 그 다음 요거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델타 O가 클 경우. 두 번째 맞아요? 자, 여러분 저거 필기 동그라미 2 맞아요? 순간 까먹었어. 동그라미 3인가? 여러분 동그라미 2 맞아요?
필기? 아까 동그라미 1이었나? 하나, 둘, 셋, 넷. 네. 아이고. 동그라미 2가 맞을라나? 아, 좋습니다. 하하하. 아이고. 이 동그라미 2가 맞을까요? 네. 2인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맞나? 동그라미 2. 인것 같아. 네. 자, 델타 O가 클 경우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 델타 O가 클 경우 하나, 둘, 셋, 네 번째 전자가 어디 들어가게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들어가게 되죠? 바로 더 안정한 T2G 위주의 전자 배치가 되는군요. 아시겠죠? T2G 위주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EG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걸 하이스핀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T2G의 전자 배치 되는 걸 뭐라고요? 로우 스핀 전자 배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저스핀, 줄여서 LS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둘은 금속의 전자 상태도 똑같고 배수수 기하 구조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CN- 요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CN- 등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스트롱 필드, 우리말 번역은 강한장 리간드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롱 필드 리간드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CN-,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애가 바로 CO, 일산화탄소가 또한 스트롱 필드 리간드입니다. 그 다음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NO2-, PH3 이런 것 등이 사실은 스트롱 필드 리간드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CN-하고 CO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하튼 아까 윅필드 리간드처럼 이 스트롱 필드 리간드도 반드시 얘네들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로는 얘들이 왜 스트롱 필드 리간드여서 델타 O가 커지고 이 둘 사이에 에너지 갭이 커져서 전자 배치가 로우 스핀이 되는지는 얘네들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를 적용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런 종류들이 얘가 스트롱 필드 리간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논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오비탈 전자 배치가 저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 디오비탈 전자 배치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할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썼죠?
지울게요. 8. 자,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요. 바로 자기적인 성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물질 내부 홀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파라매그네틱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됩니까? 파라매그네틱. 바로 상자기성. 그리고 홀전자가 없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다이아마그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자기성, 반자기성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홀전자가 있으면 상자기성, 없으면 반자기성. 자, 근데 이 상자기성, 반자기성이 뭐예요? 반자기성은 외부 자석과 매우 약한 청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상자기성은 그 자석과 매우 강한 인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홀전자 이 개수가 중요한데, 이게 많을수록 외부 자석과의 인력, 이것이 더욱 증가합니다. 이 자기성의 척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우리말 번역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왜 쌍극자 모멘트 중에 QR 이렇게 표현된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쌍극자 모멘트인데,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예요. 정확한 번역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인 거죠.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인데, 이거 역시 표기할 때 뭐라고 쓰냐면 그리스 알파벳 뮤로 씁니다. 그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표현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하고는 표현이 아주 많이 다르죠. 이런 식의 표현을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물질은 자석과 아주 큰 인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자석에 떡떡 붙는 이런 물질은 이렇게 계산되는 값이 아주 클 때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이 각각의 항들의 의미가 뭐냐,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울게요. 다 쓰였죠? 지웁니다. 자, 위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N이라고 쓴 건 바로 홀전자 개수입니다. 그리고 BM이라고 쓴 건
그 보어 매그네톤을 줄여 쓴 건데, 얘는 그냥 어떤 상수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사실 이 수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알려면 꽤 복잡한 수학적인 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긴 못하고 이 자기쌍자 오멘트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정도만 그냥 알아둡시다. 때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그냥 외웁시다. 그래서 어떤 상수에 홀전자 개수를 이렇게 곱한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홀전자 개수가 커질수록 이 자기쌍자 오멘트 값도 커지고, 그래서 그런 물질은 자석에 더 강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망간이 H2O가 리간드로 있을 때 CN-가 리간드로 있을 때 어떤 녀석이 자석에 훨씬 더 강력하게 결합하겠어요? 바로 홀전자 개수가 4개인 이것이 자석과의 인력이 훨씬 더 강하겠죠. 여기서는 홀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요 n이 2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n이 4가 되니까 이 자리를 2로 넣느냐 4로 넣느냐에 따라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그 베이게라 화합물에서는 저 홀전자 전자배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 홀전자 전자배치로부터 그 이런 식의 보시다시피 자기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성에 대한 판단을 저렇게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제로 뭐냐면은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어떤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실험적인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요렇게 천칭 저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망간 H2O 하고 만간 CN- 지금 하고 있는 얘를 여기에 천칭 저울에 같은 질량만큼 뭐 하여튼 같은 몰수만큼 이렇게 하여튼 매달아 놨다고 칩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 다음 여기다가 똑같은 크기의 이제 자석을 세팅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자석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누가 자기력이 더 강하다고요? 요 경우 자기력이 더 강하다고 했죠? 그 덕에 어떻게 된다? 얘가 이압하고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석하고의 인력, 얘하고 자석하고의 인력을 비교를 하면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자석하고의 인력이 더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울이 이렇게 기울게 되고, 이 저울이 기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런 실험 데이터가 먼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저울의 기울기로부터 여기서의 자기력을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사실은 여기서의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따로따로 또 측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걸 또 역으로 들어가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질의 홀전자 개수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험 데이터가 있고 그 실험 데이터로부터 물질의 이 홀전자 개수가 얼마인지를 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실험 데이터를 주고 그 베이게라 화합물의 성격을 분석해 보라는 문제가 또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 것이지요. 자, 오늘 이렇게 착화물에 대해서 초반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착화물은 아마 이번 2학기 때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오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어제 이미 내가 이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물론
어제 올린 영상 중엔 뭐도 있었냐면요. 밴드 띠오리. 그 금속과 비금속, 그 다음에 도체, 부도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밴드 띠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론을 제가 또 강의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학교 진도랑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올라갔다고 했죠? 이 베이게라 화합물 앞쪽에 또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면 베이게라 화합물에 대한 이름 붙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베이게라 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이 이미 강의가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꼭 미리 봐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낸 걸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학교 선생님, 특히나 유희연 선생님 같으신데 그분이 과거 관연도 기출을 엄청나게 그대로 베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나눠드린 숙제를 꼭 성실하게 풀어주시기 바래요. 그럼 거기서 역시나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에서처럼 적중률 높은 문제가 막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착화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또 강의를 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 올라간 강의 그거 또 성실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